안녕하세요. 예술을 말하다 그 세 번째 시간, 예술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속에서의 나의 존재 개념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세계 속에서의 메타버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듣고 쉽게 접하게 되는 친숙한 단어가 된 듯합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만난 조카는 함께 있는 거실 공간에서 가상현실의 공간인 노블록스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놀이터를 가자고 했을 텐데요. 이제 노블록스 안에 있는 오징어 게임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는 가상현실과 친숙하고 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이야기에 앞서 제가 메타버스 연구를 위해 현재 메타버스를 연구하시고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성태 학과장님과 토론을 통해 본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이때 가상 공간에는 나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바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바타는 또 다른 나이고 결국 실존하는 나인데요. 즉, 현실 세계에서도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곧 그게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좀 예를 든다면 플랫폼에 대신 들어가는 아바타도 결국 나이고 나의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 그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대화를 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 나를 대변하고 동일시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가 지금 중요한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 내가 또 다른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언가 활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 내가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전시도 보고 예술도 즐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의 탈육체화된 단절로 우리는 디지털 에고, 이 이중적 표현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요. 이런 이중적 문제의 단점은 갖고 있지만 더욱이 더 큰 장점으로 본다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무너지고 결국 동일시되어서 모든 사회 활동이 메타버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성태 교수님께서는 우리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시대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를 중심으로 보이는 문화와 보이지 않는 문화가 동일시 될 것이다 라고 칼럼에 기재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는 메타버스 시대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세계 속에서의 이용자, 즉 사용자가 되기 위해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의 속에서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토론하는 내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의 명제가 떠올랐는데요. 그의 명제 코게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의 존재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는 신중심주의 시대였습니다. 신중심의 사고의 세계관에서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점, 서양 철학의 큰 흐름을 바꿔놓았던 학자였죠. 메타버스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즉 과거의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던 이원론 사상의 그 신체 활동의 세계가 현실 세계를 넘어 가상현실에서의 신체로 확장된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범위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의 존재는 내가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
그건 결국 내가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내 생각, 이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든 가상현실이든 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데카르트의 명제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내 존재 유무에 따라 아바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존재가 끝나게 된다면 메타버스 속에서의 나의 활동은 다른 이들에게 기록되어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줌 회의와 메타버스 세계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을 드러내므로 회의나 혹은 수업에 참여하는 인증의 개념이 컸습니다. 즉, 일회성 링크를 통해 목적을 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경우죠. 결국 또다시 대화를 원할 경우 다시 링크를 통해 들어와야 된다는 단절감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줌은 절차에 의한 소통 방법이고 회의적 성격이 강하고 일방적 소통이라면, 메타버스 세계는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회의를 넘어서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술 세계 속에서의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가 경험한 무용계의 메타버스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행사 및 국내외 무용 행사를 담당하던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에 재직했었는데요. 2020년, 21년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행사는 다 취소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몇 년 전부터 시도했던 온라인 생중계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로 무용계에서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는 관계자로 객석에서 공연도 받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를 확인하고자 영상도 함께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객석에 봤을 때 좋았던 작품과 영상을 통해 좋았던 작품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점이 앞으로 더욱 열려있는 미디어 예술 세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무대를 위한 안무와 영상을 위한 안무가 다르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국내 행사는 진행했다 하더라도 국제 행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로 외국인 참가자나 외국인 심사위원이 들어오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해부터는 댄스 플래너라는 해외 무용단 입단 과정을 체계해주는 회사와 협약을 맺었고, 국제 행사의 규격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제 콩쿠르를 담당하던 기관에서 국제 오디션과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해외 무용단에 정단원으로 입단하는 프로그램까지 신설한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이대로 간다면 국제 행사는 취소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단을 해야 했죠. 그럼에도 저희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는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저희는 그 결단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 온라인 그리고 오디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국내 콩쿠르를 진행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참여자들은 시간대별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한 극장에서 경연을 펼치기 위해 외국인 심사위원 및 참여자는 실시간 줌 링크를 연결하여 화면 뒤에 띄워지고 실시간으로 오디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화면 뒤에 영상이 띄워지고 서로 소통하는데 무리가 없지만요. 그 당시 무용계에서는 무용을 보고 또 평가하고 또 이를 정단원 입단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관계자 모두는 염려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단원 무용가를 뽑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건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요. 참가자가 준비한 안무를 오디션으로 보고 또 무대 위에서 참가자의 기본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테크닉을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하고 그중 관심 있는 참가자는 무용단 감독이 즉각 테크닉을 요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를 답함으로써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 참가자의 자질과 테크닉을 평가하게 되고 결국 정단원이라는 결과를 끌어내었습니다.
이는 결국 플랫폼의 역할을 했던 댄스 플래너의 개별적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고요. 줌이라는 세부적 기술력으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없이 진행된 결국 초창기적 메타버스 형태의 부류입니다. 만약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 국제 행사가 진행됐더라면 더욱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당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유대감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는 무용계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코로나로 메타버스 시대 즉 4차 산업 시대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관람하는 예술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메타버스의 콘텐츠 요소로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사례만 보더라도 온라인 전시 플랫폼으로 세계 유명한 최고의 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초고화질 가상현실로 완벽하게 구축되어 약 80개국의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연간 찾는 방문자 수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앞다프터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 판매, 온라인 홍보관, 온라인 갤러리 등을 구축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예술이 갖는 시공간의 개념은 사라질 것이고 범지구적 문화권은 활발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특히 공연 예술이 갖는 현장감을 극복하기 위해 스트리밍, 온라인 생중계 등 현재 여러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통한 예술 작품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 확장현실의 XR로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현재 개발 중이고 이는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연구 과제이기도 한데요. 예술 실기와 이론을 메타버스의 아카이빙 속에 축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예술 작품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 예술의 역사성, 시대성, 관련된 스토리와 연구 내용 등 이런 고민들의 흔적이 축적되어 후손들이 그 예술 작품을 배우게 될 때 일방적 도제식 교육을 넘어서 논문을 찾아보듯이 메타버스 공간에 와서 예술의 원리와 기술, 시대의 예술 정신과 실기가 병행되는 연구 자료를 봤을 때 비로소 예술 작품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그 시대의 예술 작품이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테크닉 전달이 아닌 시대를 이해하는 예술이 탄생되길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기술불명 시대의 제일 중요한 점은요. 첫 번째 시간부터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나라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 속에서의 나의 존재 개념, 예술 세계 속에서의 메타버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